안녕하세요. 저는 올드뷰티 아카데미에서 네일아트 강의를 하고 있는 김보경 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네일아트 필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단은 국가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합격을 하셔야 실기로 넘어가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필기는 이론이잖아요. 공부를 하셔야죠, 책을 가지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느 출판사든지 간에 책을 일단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책이 두께가 꽤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께가 너무 두꺼워, 나 이거 어떻게 공부하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 게 반은 기출문제고요. 그 다음에 반은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부할 부분이 절반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정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랑 같이 오늘 해보실 건데, 자, 네일아트 필기 시험은 총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60문항 출제가 됩니다. 60문항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는 60점 이상이셔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60분 주어집니다. 60, 60, 60이에요. 그리고 필기시험은 CBT 시험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 요새 CBT 시험을 많이 하는데 거기 이제 컴퓨터에 이제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해서 다 답안을 입력을 한 다음에 탁 치면 앞에 점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알고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필기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일아트 국가과정 필기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면요. 총 5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네일 개론, 두 번째는 피부학, 세 번째는 공중위생관리학, 화장품학, 네일 미용 기술 이렇게 5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출제 비중이 되게 중요하죠. 출제 비율은 일단 첫 번째 공중위생관리학이 단연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네일아트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자격증인 게 뷰티 쪽에서는 메이크업, 그다음에 헤어, 피부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얘네들 모두 다 공중위생관리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거는 어느 과정을 하시든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학이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이 네일 개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네일 미용 기술. 나머지 피부학이랑 화장품학은 출제 빈도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될 거고요. 일단 중요한 것부터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필기를 처음에 딱 공부를 하실 때 네일 개론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되게 당황하시는 게 어려운 용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공부를 하실 때 요령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책을 폈을 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화장품이잖아요. 메이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읽었을 때 쉽게 느껴지시는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화장품학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뭐 네일 미용 기술 이런 거 공부하시다가 제일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율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네일 개론으로 넘어갈게요. 네일 개론은 자, 네일 미용의 역사, 그 다음에 개론, 세부 생리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네일 미용의 역사부터 보면은 한국과 그 다음에 외국으로 나누어집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외국은 고대, 중세, 19세기, 20세기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각각 시대별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네일 미용 개론. 네일 미용이 개론으로 사실 네일리스트들이 꼭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 네일 미용 개론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일 미용의 안전관리. 저희는 화학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가루 날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환기. 그다음에 밀폐하는 그 뭐라 그러지 솜통 같은 경우나 아세톤 같은 경우도 휘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을 하셔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서비스인들의 서비스 하시는 분들의 자세. 손톱의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손톱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 손톱이 여기 몸은 무슨 용어가 뭐고 여기 끝은 뭐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거 대부분 수강생분들이 정말로 어려워하시는 게 네일의 병변이에요. 질병이에요. 근데 질병이 다 용어가 앞에 오니코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오니코. 왜 오니코가 붙어요? 이건 뭐냐면
손톱의 전문 용어가 오니코예요. 그래서 앞에 뭐 오니코사이오노시스, 오니코시스 막 이런 말들이 막 붙는데 이것도 공부하시기 조금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시험 출제 빈도가 그래도 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술 가능한 손톱과 시술 관리 시술하시면 안 되는 손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시술 우리가 내일 샵에서 시술할 수 있는 손톱은 어떤 손톱이냐면 그냥 단순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콕 찍혀서 여기가 약간 멍들었어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할 수 없는 손톱은 어떤 거냐면 무좀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골맞어요. 염증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잘못 시술했을 때 오히려 전이가 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일 기기 및 재료는 아마 이제 실기하시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름들이에요. 이거는 이름이 뭐 큐티클 리퍼는 어디에 사용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쉽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해부 생리학. 우리 네일 아트 같은 경우에는 손톱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거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세포의 구조, 조직, 그 다음에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얘네들은 각각의 하는 역할을 알고 계신데요. 역할과 우리 신체에 얼마만큼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뼈, 골격이죠. 골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손을 사용하고 발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전신에 관련된 게 다 나오는 것보다는 대체로 손에 관련된 손의 뼈, 그다음에 손의 근육 이런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손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손과 발의 뼈대, 손의 뼈, 발의 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피부학으로 넘어갈게요. 챕터 2는 피부학이에요. 자,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피부는 어떤 일을 하는지 구조 및 기능 알고 계셔야 되고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 조직 3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부속기관. 우리 피부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진피 쪽에 한선, 땀샘입니다. 그 다음에 피지선, 그 다음에 머리카락, 모발, 털 이런 것들이 분포가 되어 있죠. 각각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역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기능을 하는지. 그 다음에 피부 유형 분석. 요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시험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네일 쪽보다는 피부 쪽에 더 가깝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피부와 영양, 3대 영양소. 이거는 저희 학창 시절에 많이 배우셨죠. 3대 영양소.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렇게 3가지. 근데 탄수화물은 어떤 책에서는 탄수화물 말고 당질이라고 적혀 있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당질이고요. 이렇게 3대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각각의 이제 주 기능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 출제 빈도는 사실 5대 영양소에 들어가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더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면 얘네들이 결핍됐을 때 어떤 질병이 유발이 되는지 그거를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부 장애와 질환. 우리 피부 트러블이에요. 말은 그냥 장애지만 피부 트러블입니다. 간단하게 얼굴에 뾰루지 생겼어. 이런 것도 피부 트러블이 되겠죠. 그래서 트러블인데 원발진과 속발진으로 나누어져요. 원발진은 1차 발병한 게 원발진이에요. 근데 약간 고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시간이 경과돼서 걔가 조금 더 악화돼서 이렇게 딱딱하게 변한 그런 게 속발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발진과 2차 그 증상인 속발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면역 및 피부 노화. 우리는 그냥 이제 나이 들어서 노화되는 것도 있지만 외적인 것 때문에 노화되는 것도 있죠. 어떤 거냐면 스트레스, 그 다음에 자외선 이런 것도 노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 자외선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자외선은 크게 UVA, UVB, UVC로 나누어져 있어요. 얘네들 각각이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 범위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피부 노화 같은 경우에도 선천적으로 그냥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노화되는 자연 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광노화라고 해서 이제 그 외적인 부분으로 노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드디어 3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위생관리학이 시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챕터죠. 자, 공중보건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윈슬로라는 사람이 제창을 했는데 어느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실시하는 공중보건이에요. 예를 들자면 만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예방주사를 놔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방역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공중보건학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병관리. 질병관리는요, 병이죠, 병. 그래서 병원체가 있어요. 병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인. 그다음에 이거를 둘러싼 환경과 그다음에 이제 숙주. 환경과 숙주. 이거의 이제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얘네가 다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접종 시기. 이거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열심히 주사를 맞아요. 이것저것 뭐 BCG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막 많이 맞거든요. 그거를 맞아야 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정 감염병이 있습니다. 제1군, 제2군 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각각의 군마다 해당되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 질병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알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요. 분량이 막 20, 30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외우기 너무 힘들죠. 그러면 앞에서 한 5개 정도까지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는 대부분 그 앞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 및 보고. 질병이 발생을 하면은 이거를 신고를 해요. 나라에. 신고를 할 때 누가 신고를 하냐? 아픈 사람은 신고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해요? 그 질병을 처음에 진찰했던 그 의사가 보건소장한테, 그 지역의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합니다. 아, 이런 베르스라는 질병이 발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뭔가 이제 처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제 기생충은요, 선충류, 흡충류, 조충류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의 기생충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건 일반, 환경보건, 대기 오염, 수질 오염, 그다음에 상하수 처리, 산업 보건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제 수질 오염, 물 같은 경우에는 상수와 하수로 나눠져요. 상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데 상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깨끗한 물을 상수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하수는 머리를 감았어요. 그러면 더러운 물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하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그다음에 식품위생과 영양. 식중독. 날이 더우면은 음식이 좀 상하죠. 그런 게 식중독인데 이제 그런 상한 음식을 먹고 생기는 병을 식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식중독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식중독들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건행정. 보건행정 이런 것들을 이제 공중보건학을 실시하는 행정 조직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행정 조직이 가장 말단 조직이 보건소예요. 그러면 최일선 조직도 있겠죠. 그럼 최일선 조직은 어디냐면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의약품안전처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약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다음 소독학. 크게 물리적 소독법과 화학적 소독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리적 소독법은요. 화학제를 쓰지 않은 모든 소독법을 물리적 소독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수건이 지저분해가지고 물에다 뽀글뽀글 끓였어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압축했어요. 고압으로 압축시켜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물리적 소독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 페놀을 쓴다든지 에탄올을 쓴다든지 이런 화학 제품을 쓰는 거를 화학적 소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화학적 소독법은 중요한 게 농도예요. 농도. 얼마나 희석해서 사용하는지 그 퍼센테이지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총론. 미생물은요, 얘네들이 이제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고 계시면 돼요. 대부분 어떤 걸로 영향을 많이 받냐면 온도와 습도와 그 다음에 영양분. 이렇게 3가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 이 부분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사실 되게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법이에요, 법. 내가 샵을 오픈을 할 때 영업신고는 언제 해야 되며 폐업신고는 언제 해야 되며 면허 발급은 어떻게 받아야 되며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샵을 오픈할 목적이 있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화장품학입니다. 화장품학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대부분 화장품들 다 쓰시잖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어보시면은 술술 넘어가실 거예요. 자, 화장품학 개론에서 보면 이제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 4대 요건, 사용 목적.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 화장품 제조. 화장품의 원료예요. 원료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건 정제수죠. 물이죠. 스킨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이 다 물로 되어 있잖아요. 정제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이 있습니다.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건성이신 분들보다 지성이신 분들의 화장품에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휘발, 그 다음에 휘발하는 역할과 그 다음에 소독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시험 때 가장 많은 이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가 계면활성제예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고 배웠어요. 그죠?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스킨 같은 경우에는 안에 유분기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근데 걔네가 층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섞여 있어요. 어떻게 섞여 있을까요? 왜냐면 계면활성제라는 아이가 걔네들이 섞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원래 섞이지 않는 두 가지의 입자를 섞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계면활성제입니다. 얘가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화장품의 종류와 기능 쭉 있어요. 뭐 메이크업 화장품에 뭐 아이섀도우는 뭐고 립스틱은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죠. 특정한 기능을 갖고 있는 화장품들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피부 미백제가 있습니다. 화이트닝 제품이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주름이 있기 때문에 주름 개선제 필요하고 그다음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선크림입니다. 선크림. 그래서 얘는 뭐냐면 UV 비광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크림이에요. UV 비광선 같은 경우에는 일광 화상을 일으키는데 이거를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일 미용 기술이에요. 각각 파트별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실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뭐 다음에 뭐가 나오고 뭐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런 흐름을 알고 계시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손톱 발톱 관리부터 들어가면은 보통 실기 부분에서 가장 제1과제 때 들어가는 게 손톱 발톱 관리예요. 매니큐어는 손 관리, 그다음에 페디큐어는 발 관리예요. 각각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일 팁 오버레이. 팁은 여러분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아예 사이즈별로 다 나와 있는 아이를 손톱에 사이즈만 골라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 뭔가를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팁이 플라스틱이고 그다음 랩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실크입니다. 천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팁 위드 랩은 뭐냐면 팁과 랩이 같이 팁 위에 이렇게 팁을 붙여놨으면 그 위에 실크를 덮는 과정을 팁 위드 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크릴 스컬프처. 아크릴은요, 치과에서 이빨을 본뜰 때 사용하는 재료예요. 그 재료를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손톱을 연장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죽은요, 흔히 이제 물과 가루가 섞이면 반죽이 되죠. 밀가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얘가 이제 반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물에 해당하는 게 우리는 이제 리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루에 해당하는 걸 파우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네가 혼합이 돼서 반죽이 되는 거죠. 리퀴드는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모노머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가 섞일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섞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걔네가 이름이 카탈리스트입니다. 그리고 혼합체는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폴리머라고 얘기를 해요. 폴리머, 완성체를 폴리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론들이 아크릴 스컬프처에 쫙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젤 스컬프처. 젤은 아마 많이들 받아보셨을 텐데 그냥 이제 빛에 의해서 굳어지는 그 인조를 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UV 광선으로 굳히는 젤이 있고요. 그다음에 LED 광선으로 굳히는 젤이 있는데 UV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LED는 가시광선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램프로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인조 네일의 보수와 제거가 들어갑니다. 자, 인조 네일은요 모두 다 떠요. 리프팅이 돼요. 그럼 이제 리프팅이 되면은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보수를 해서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보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 5장까지 진행이 됐어요. 자, 이론은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실 때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론은 쉽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합격을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필기를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론 진행할게요.